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10 총선의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시작됩니다. 여야 각 정당들은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지지층 끌어내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과 조국혁신당의 돌풍으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의 거센 돌풍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사전투표 목전을 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과 비례대표 후보들이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 조국혁신당보다 낮은 지지율에 대해 지역민들의 서운함과 아쉬움이 반영된 것이라며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서운함과 분노, 아쉬움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2대에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보수 험지인 광주에서 지역구 한석이 목표인 국민의힘 광주 총선 후보들도 선거구 곳곳을 누비며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투표에 여야 유불리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께서도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정치가 바뀝니다. 광주에서 기적의 한석을 만들어달라며 북구을 윤민호 후보를 전략 후보로 내세운 진보당도 사전투표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에는 광주가 변할 수 있게끔 꼭 사전투표장을 찾으셔서 이번에 진보당 윤민호에게 꼭 한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당 대표까지 총출동해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후투표를 해주십시오. 이처럼 여야 각 정당들이 광주에서 사전투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역대급 투표율이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되지만 정권 심판 표심과 조국혁신당의 돌풍으로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광주 MBC 등이 광주 전남 4개 선거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층과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소극적 투표층을 합하면 90% 넘게 투표 참여 의사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에서 호남의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을 넘어 3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치열한 선거전과 조국혁신당의 돌풍으로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총선 결과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내일로 다가온 사전투표를 앞두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눈길이 가는데요. 이 후보들의 공약에 유권자들의 관심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살펴보는 것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선관위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우리 지역 이슈 김초롱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정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입니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4년간 광주를 다룬 기사 15만 건가량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지역민들의 관심이 이러이러한 데 있으니 총선 공약 개발이나 정책 발굴에 활용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입니다. 관련 키워드는 군공항 이전, 광주 군공항, 광주 민간공항 이전 등 5개로 모두 15,000여 건입니다. 특히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와 전남, 무안 등의 의견 차이가 뚜렷해진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는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광주시가 노사 상생을 도우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인데요. 광주 글로벌 모터스, 빅그린 산업단지 등 관련 키워드까지 모두 약 10,000건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청년과 창업 등 청년 일자리가 이슈였는데 이제 광주형 일자리로 바뀐 겁니다. 청년들을 광주에 정착시키고 지역을 성장하게 하는 공약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광주 복합 쇼핑몰입니다. 관련 키워드는 4,000여 건인데요. 더 현대 광주, 광주 신세계 아트앤컬처파크,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등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문제와 지역 상인과의 상생을 해결할 정책이 시급합니다. 지역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동구는 옛 전남도청 복원과 운둔형 외톨이 등 인구 이슈,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무등산 국립공원 등 관광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 후보들은 무등산 개발 찬성 반대로 의견이 갈리고 찬성 측도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다음으로 남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도시정비 이슈입니다. 특히 백운광장, 백운 고가차도 등이 관련 키워드인데요. 교통 혼잡이 극심하다 보니 후보들은 모두 봉선동과 진월동을 잇는 터널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서구에선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높은 빈도수를 보였습니다. 소음 피해 지역이다 보니 군공항 이전도 주요 이슈인데요. 후보들은 소음 측정 기준을 낮추고 보상 범위는 늘리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북구는 특히 교통사고 이슈가 많이 언급돼 안전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복합 쇼핑몰, 첨단 삼지구 등 지역개발 이슈도 많이 언급됐습니다. 총선 후보들은 서울 청계천과 같은 하천 개발, 공공의료원 설립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는 고려인 마을과 앞서 설명드린 광주형 일자리 관련 키워드가 주목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 빅데이터로 본 주요 이슈였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과 이에 맞서는 후보자 사이에 세금 체납을 둘러싸고 고발에 맞고발로 맞서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 과열의 시작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주간 후보자 TV 토론회였습니다. 무소속 이석형 후보는 현역 의원이 세금을 체납할 수 있냐며 부끄럽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역민을 무시했으면 현역 국회의원이 세금을 체납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후보는 체납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석형 후보님이 제가 세금 체납했다고 자꾸 오늘 몇 번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세금을 체납을 제가 기억하는 데는 한 게 없고요. 논쟁이 되고 있는 세금 체납의 실체는 이계호 후보가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공개한 배우자의 체납액 84만 5천 원. 이석형 후보는 이를 근거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실수가 반복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저는 이 선거 공보물에 나와 있는 이 세금 체납 부분 이걸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에 대해 이계호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이계호 후보는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다는 입장. 지난 2020년과 2022년에 배우자의 체납액 84만 5천 원이 확인돼 2023년 9월 이미 납부를 마쳤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석형 후보가 배우자가 아닌 이계호 후보가 체납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두 후보 모두 국세청에 특별 세무조사를 요청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이석형 후보 측도 선관위와 경찰에 이계호 후보를 명예훼손과 공갈협박 등으로 막 고발한 상황.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 사이에 고발전이 이어지면서 정책 선거는 또다시 실종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옥중에서 선거용 방송연설을 녹화했습니다. 법무부가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송 대표는 오늘 오전 영상 녹화를 마쳤습니다.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광주 서구 갑 지역구에 출마했으며 최근 법원이 자신의 보석 석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전남의 한 자치단체가 청년이 찾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장미를 심고 관리한 공원에서 쥐떼가 들끓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쌓이는 쓰레기 더미 속 음식물을 먹이 삼아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번식력도 강해서 도시 위생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서희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늘어선 상가들 사이 조성된 목포의 한 장미정원. 늦은 저녁이 되자 쥐들이 쓰레기 더미 사이를 제 집처럼 드나듭니다. 흙이 채워진 화단 위에 과자 조각을 떨어뜨리자 금세 나타나 조각을 물고 달아납니다.
도시 경관을 위해 가져다 놓은 화단이지만 이렇게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되며 지금은 쥐 서식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쥐구멍만 4개. 먹이 활동을 위해 거리를 오가는 쥐는 인근 주민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풍경입니다. 도 있는데 2층인데 쓰레기통만 돼 있거든요. 그쪽에서 여기 쪽에서 여기까지 쥐가 한 마리 슝 갔어요. 하수구 들어갔다 나왔다. 쥐가 많은 거는 보신 거예요? 많이 봤어요. 너무 익숙한 풍경이라서요. 지난해 예산 5천만 원을 들여 정원에 5종의 장미 4,000주를 식재한 목포시. 5만 송이 장미꽃을 활용해 이곳을 젊은이들이 찾는 거리로 만들겠다며 홍보도 벌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정작 허술한 위생관리로 관광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마저 기피하고 싶은 공간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끔찍해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다니는 곳은 깨끗해야 하지 않나. 냄새도 많이 나요. 도로로 못 지나갈 정도로 엄청 쌓여 있어가지고. 저런 모습이 보이니까는 상가 같은 곳도 안 오게 되고 임대도 엄청 많이 나와 있고. 번식력이 강한 쥐들은 봄부터 새끼를 낳기 시작하며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봄이 되면은 어미들이 더 먹이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한 10마리 정도 낳거든요. 2달 정도 후부터는 얘네들도 생식을 할 수 있으니까 엄청 많아지는 거죠.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쥐 서식 문제를 인지한 목포시는 해당 구역에 있는 10여 곳의 쥐구멍에 쥐약을 설치했다며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지난 2020년 추진하던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만드는 사업인데요. 이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 관계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고 심지어 광주시 의원이 해외로 도피하기도 했었죠. 오늘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육청 내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인데 5개의 유치원을 개원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1개만 문을 열고 현재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공립유치원 전환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 원장 62살 이모 씨가 유치원 회의록을 조작하고 브로커에게 1억이 넘는 금품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브로커이자 유치원 원장이었던 54살 최모 씨는 이 씨에게 접근해 시교육청 간부들과 친하니 일정 대가를 주면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1억 원과 명품 가방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시의원이자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이었던 최영환 전 시의원은 브로커 최 씨에게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해외로 도피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비공개 문건을 전달한 언론인 56살 조모 씨에게 사례비 2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 공무원 55살 오모 씨는 공무상 비밀을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되도록 브로커 최 씨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유치원 원장 55살 박모 씨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지 1년 3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최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800여만 원이 선고됐고 언론인 조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와 조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매입형 유치원을 청탁한 유치원 원장 이 씨와 박 씨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교육청 공무원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지현 판사는 공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1년 7개월 동안의 해외 도주 끝에 자수한 최영환 전 시의원은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 전남지부가 5.18 진상조사위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변 광주 전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5.18 조사위가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위원회 공식 의견에 반대하는 3인의 의견만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며 소수 의견만을 따로 떼어 공식 보도자료로 내보낸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행위는 모든 과거사 진상규명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5.18 조사위는 보도자료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인천에 패하면서 충격의 3연패에 빠졌습니다. 광주FC는 어제 광주 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과의 경기에서 0대2로 뒤지다 후반 중반 가브리엘과 이희균의 연속골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후반 막판 광주의 골키퍼 김경민이 퇴장당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인천에 극장골을 내주며 2대3으로 졌습니다. 광주FC는 2연승으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이후 내리 3경기를 지면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관내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선관위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내에 설치된 96개 사전투표소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에서 불법 촬영 장치가 잇따라 발견된 만큼 투표소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이모 경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감은 어제 밤 9시쯤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해당 사건을 다른 일선서로 넘겨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